경제산수 퀴즈 정답은 석탄이었습니다만 이거는 석유에서 우리가 뽑아서 가공을 하는 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여러분 주변에 한번 쓱 돌아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 환경단체가 플라스틱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도 이거 사실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없이 살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이 의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방송하는 기자재도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껍데기가 다 뒤집어 씌워져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 이것도 플라스틱이었나 싶게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뭐 현대 문명이 플라스틱 문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그렇죠. 세상입니다. 당장 볼펜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그렇죠. 뭐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처음에 당구공을 만들다가 이게 생겨났다고요? 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죠.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뭐로 봐야 될 거냐, 이 의견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네. 일단 플라스틱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좀 판정하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네. 플라스틱이라는 이제 말 자체의 뜻은,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자체는.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에서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는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가공성이 좋아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주면 모양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쿡 찍어내면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말뜻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뭐 모양만 잘 바꿀 수 있으면 다 플라스틱이냐, 뭐 찰흙 이런 것도 플라스틱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현대에는 21세기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 혹은 뭐 석탄 뭐 이런 곳에서 추출해내는 재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화학 반응을 여러 번 시켜서 좀 인공적인 사람이 세상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낸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딱딱하면서도 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이제 흔히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플라스틱을 최초에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 네. 보통 플라스틱의 역사하면 제일 먼저 기준으로 잡는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였던 존 하야트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하야트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 뭐 그 호텔 사업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요. 호텔 사업한 그분은 이제 하야트 폰 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하야트고 성은 이제 댄이거든요. 아마도 성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호텔 사업을 하면서 성보다는 이름을 쓰는 쪽으로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도 백씨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씨나 김씨였으면 브랜드에 뭐 백백 이런 거 쓰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름을 살려서 종원 뭐 어쩌고 뭐 종원 커피숍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야트 우리 호텔의 그 하야트는 이름이 하야트였던 분이고요. 성이 하야트였던 분이 플라스틱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존 하야트. 네,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면, 그러니까 솜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 솜을 이제 몇 차례 뭐 질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몇 차례 가공을 시켜가지고 만든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 제품, 제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이 솜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굳히면 약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이분보다 앞서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보면 진짜 플라스틱 같이 우리가 또 흔히 떠올리는 그런 재질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이 잘 붙는다. 심지어 좀 충격을 주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넓은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 불쏘시개 용도라든가 심지어 약간 뭐
폭탄 같은 용도로 사용해 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 셀룰로이드 계통의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 나이트레이트 뭐 셀룰로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이 잘 붙는 게 단점이자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 영화 중에 이탈리아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좀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영화관에서 그 영상기 기사하시던 그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맞아요. 눈을 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영화관 극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필름을 요즘은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요즘 뭐 필름도 잘 쓰지도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딱히 뭐 크게 더 불이 많이 붙을 이유는 없을 텐데 그때 바로 이 초창기에 나왔던 이 솜을 이용해서 만든 이 플라스틱의 어떻게 보면 옛 버전 물질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불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화재가 날 수 있었다라는 게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존 하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딱딱하고 좀 이렇게 질감이 좋은 광택이 날 것 같이 매끄러운 그런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상업적으로 이분이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약간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원조 플라스틱 발명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처음 이 셀룰로이드 계통의 플라스틱을 성공시켰을 때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요. 네. 일단 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당구공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구공이 옛날 영화에서 보면 뭐 영국에 19세기 영국에 좀 신사, 귀족 이런 분들이 그런 귀족 신사 부유한 사람들만 오는 클럽 같은 데서 되게 우아하게 당구 치는 장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초반에. 네, 그래서 한때는 옛날에는 당구가 되게 좀 이렇게 값비싼 스포츠 고급 스포츠. 네, 요즘은 왠지 당구 치다가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당구 치다가 좀 코스 요리 먹으러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영국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당구공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맨질맨질하고 딱딱하면서도 되게 부드럽게 생긴 그런 물건이 당구공으로 있어야지 그거를 치면서 당구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소리도 그렇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재질이 생활에 어떻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잘 없습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와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좋은 당구공이다라고 하면 다 이제 상아 코끼리 이빨을 잘라가지고 코끼리 상아. 그거를 가지고 당구공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당구공이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진짜 고급. 그래서 네. 집에 그거를 사놓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유함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류의 광택이 좀 나는 딱딱한 재료, 물에 젖어도 상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재료로 뭔가 아름다운 거, 이쁜 걸 만든다라고 하면 상아를 여러 가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많이 잡아서 사냥을 해가지고 야생 코끼리들을 많이 없앴죠. 특히 이제 유럽이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를 이제 마구잡이로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9세기 한 100년 정도 지나는 동안 코끼리가 원래는 수천만 마리 수준의 코끼리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 1000만 마리 이상이 다 사냥당해가지고 뭐 엄청난 양이 줄어들고 그 후에는 뭐 100만 마리 단위로 코끼리를 헤아려야 될 정도로 80%, 90% 정도의 코끼리가 사냥을 당해가지고 다 전멸했다라고 할 정도로 코끼리 잡으면 이빨만 자르고 그냥 다 이제 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산더미처럼 코끼리 시체를 쌓아서 없애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양 이제 상아를 소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아 수요는 늘어났는데 코끼리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거 뭐가 발견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야트 이분은 이제 플라스틱에서 이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당구공을 비롯해서 상아로 만들던 물건을 대거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코끼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도 뭐 사실은 큰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또 그 코끼리 상아로 많이 만들던 물건 중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그 폴 맥카트니가 예전에 부르던 노래 중에 그 에보니 아이보리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에보니 아이보리 뭐 이런 노래 모르십니까? 예, 모릅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네. 피아노 건반 중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듯이 여러 인종들도 서로 이제 뭐 어울려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피아노 건반 흰 건반을 영어로는 아이보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이보리 이제 상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피아노 건반도 생각해 보면 딱딱하니 광택이 그러네요. 나니 되게 멋있는 재질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거 다 상아를 덮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야, 상아가 진짜 많이 필요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아이고. 되겠습니까? 예, 아이보리 에보니에 해당하는 부분도 흑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만들고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다 플라스틱을 입혀서 만들면 그렇죠. 되니까 피아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싸지고 그만큼 코끼리도 좀 덜 죽어도 되고 우리가 집집마다 다 피아노를 좀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의 발명 때문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많은 생명을 구한 걸로 또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안경 중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뿔테라고 부르는 안경이 있습니다. 뿔테 안경. 예. 그 뿔테 도대체 왜 뿔테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런 분도 본 적 있어요. 야,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뿔테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 안경을 뿔테 안경이라는 말 쓴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내려오던 말입니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도 이제 옛날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안경을 쓰고 초상화를 그리신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약용 선생 이런 분도 안경 쓰셨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안경 만들면 조선시대 때 안경 만들면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으로 안경은 안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좀 좋은 안경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용하던 고급 재료로 많이 쓰던 게 물소 뿔 같은 거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가공을 잘 해가지고 만들면 약간 플라스틱 같은 질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사용했고요. 요즘에도 고급 안경으로 좀 약간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고급 재료로 이 데모라고 해가지고 바다 거북 그 등껍데기 네. 그거를 잘라와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뭐 장신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경테 같은 거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로 만든 안경테다라고 하면 뭐 이건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물려줄 정도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는데요. 이런 것도 고급 재료로 많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때는 정말 비싸게 거래되고 그런 만큼 바다 거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의 1531년 음력 6월 11일 기록을 보면 조선 왕실에 용의 비늘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용의 비늘이요? 네, 그때 당시에 중종 임금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왕실 보물창고에 없는 게 없다지만 용 비늘이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가들 동원해서 조사를 해봐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용 비늘은 아니었고 데모 바다 거북 등껍데기 중에 굉장히 고급품이 남아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신비해 보여가지고 그 용 비늘이라고 불렀던 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실록에도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그 용 비늘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나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주로 머리핀이라든가 머리 이렇게 찝을 때 쓰는 집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약간 요즘에는 플라스틱인데 약간 광택이 나는 좀 영롱한 재질 같은 걸로 묘하게 만들잖아요. 약간 좀 갈색빛 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빛깔로 왜 저런 빛깔로 만들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고급 머리핀이나 고급 머리 집게 같은 거를 그런 바다 거북 껍데기 같은 거 가공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던 갈색이었어요? 게 굉장히 그게 좀 사치품으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럼 용의 비늘을 막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막 자랑했었겠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바다 거북도 좀 덜 잡혀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동물 보호 효과도 나타났고 김현우님이 원고에 마법의 문구가 있으신지 이야기가 끊김이 없으시네요. 제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신기한 게 이제 25분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한번 체감해 보세요. 옆에 어디 발동기를 달아는 건 아닌데 우선은 플라스틱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네. 이게 참 플라스틱이 가볍고 그렇습니다. 튼튼하고 녹이 슬지도 않고 값도 싸고요. 네네. 이게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아까 합성 고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분자라는 게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입자인 분자의 무게가 무겁다, 분자의 굵기가 굵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화학적으로 파헤쳐 보면 그것도 재밌기도 한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려면 고분자라는 말 뜻은 고체다, 만질 수 있는 딱딱한 물질, 형태가 있는 물질이 고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물질로 뭔가를 딱딱하게 만든 것,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뭔가를 딱딱하게 만든다는 게, 딱딱한 그런 고체 상태로 만든다는 게 금속이나 돌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물체 중에 그렇게 딱딱한 게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의 뭐 몸이라든가 뭐 동물, 식물의 몸이 그렇게 딱딱한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다 좀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생물체 중에서 그런 딱딱한 게 있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플라스틱하고 상당히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냐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당분입니다. 당분. 네. 포도당 먹으면 달짝지근한 거. 네. 포도당 같은 경우에 온도를 한 150도 정도, 그 정도로만 올려도 물이 돼가지고 이게 녹아내리거든요. 네. 설탕 이렇게 뜨겁게 하면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의 액체하고 비슷한데 좀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좀 녹아있는. 근데 해보면 이제 가루 같은 모양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포도당이라는 물질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처음에 그거를 만드는데 네. 그 포도당을 그냥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몸속에서 말하자면 좀 찐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굳히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일으키면 그 포도당이 재료가 돼가지고 녹말, 밀가루, 전분 성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밀가루, 전분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물에 반죽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좀 굳힐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 딱딱해진 거죠. 네. 식물이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면 이 포도당을 재료로 해가지고 더 굳게, 더 분자량이 높게, 더 큰 물질로 굳혀가지고 섬유소, 셀룰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섬유 성분, 실 성분, 식물의 몸체, 이파리가 되는 그거는 이제 딱 봐도 이제 고체지 않습니까? 예, 강도는 약하지만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식물에 따라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고 섬유소보다도 더 많이 당분을 모아서 더 입자가 크게 굳혀서 더 딱딱한 거를 쪄내는 그런 화학 반응을 몸에서 일으킬 수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이 리그닌이 바로 나무의 딱딱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리는 지난번에 우리 석유화학 공업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에틸렌이라고 하는 휘발유하고 비슷한 나프타라는 석유 성분에서 뽑아낸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이 당분을 모아서 그걸로 섬유소도 만들고 나무 성분도 만들듯이 사람은 석유에서 뽑아낸 에틸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딱딱하게 굳히면 실처럼 만들 수도 있고 나무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무 단계까지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가만 보면 나무하고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던 거를 나무로 대체한다. 뭐 나무로 하던 거를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다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의자를 만들었듯이 나무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라는 것도 가능하듯이 나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인데 플라스틱은 두 가지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요. 나무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자연 상태에는 없었던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세균이나 곰팡이나 벌레들이 플라스틱은 먹을 줄을 모릅니다. 원래 세상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 썩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그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뭐 변질되지 않는다. 물 속에 집어넣어도 뭐 곰팡이 끼거나 뭐 물에 뭐 썩는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안 발생한다. 사실 그게 플라스틱이 오래가고 튼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제 원래 부각이 되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하고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정도를 조정하고 다른 약품을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성질을 필요한 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나무는 딱딱한 그 나무 재질 그대로인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좀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물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온도를 좀 높이면 흐물흐물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을 잘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흐물흐물해지게 만들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모양을 잡고 그런 다음에 온도만 낮춰주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모양 같은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장난감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양을 다 일일이 조각칼로 깎아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하나 장난감 만들 때마다 다 장인들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플라스틱은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주면 흐물흐물해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금형이라고 하죠.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쿡 찍어내면 0.1초 만에 그 모양을 훅 만들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제일 이제 여러분 이제 가끔 인터넷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정말 흔하게 요즘 거의 뭐 이게 귀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 페트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페트병 같은 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페트병 그거를 조그마한 플라스틱 재료를 안에다가 집어넣고 예. 바람을 훅 불면서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커지게 해가지고 그쵸, 그쵸. 한 0.5초에 하나씩 쿡쿡 찍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페트병이라는 게 없을 때 도자기나 유리로 그런 병을 만들려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도자기로 병 하나 만들려면 막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이 걸리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네. 근데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좋게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모양을 잡아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꾼다든가 심지어 투명하게 만든다든가 좀 더 튼튼하게 만든다든가 심지어 불에 잘 안 붙게 하는 뭐 이런 놀라운 기능까지 플라스틱에는 자유자재로 첨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의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오래가고 튼튼하면서도 싸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싼 값에 온 곳에 온갖 용도에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거의 뭐 마법사 같습니다. 마법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트병이 이제 PET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스틱도 보면 PE, PP, PVC, PF, 뭐 ABS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맨날 들어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 좀 쉽게 좀 설명 이거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구분을 그렇게 뭐 열심히 애써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플라스틱 거래하시거나 하실 거 아니면.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네. 플라스틱의 제일 기본이자 제일 어떻게 보면 뭐 뿌리 깊은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플라스틱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네. 폴리에틸렌 PE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틸렌. 아까 화학 산업의 제일 기본이 되는 원료가 나프타라는 휘발유 비슷한 데서 만들어낸 에틸렌이라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에틸렌을 그대로 이제 굳히면 폴리에틸렌이 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이 제일 만들기가 쉽죠. 딱 생각해봐도. 근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기술은 아니라 가지고 요거를 개발하신 분이 그 에틸렌을 폴리에틸렌으로 쉽게 잘 굳히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독일의 지글러라는 분하고 이탈리아의 나타라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해낸 그 기술을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에 대해서 좀 안다. 화학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가르는 경계가 되는 말이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고 싶으면 이거 지글러 나타 촉매로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줄 수 있는데요. 이분 다 노벨상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는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화학 공업의 선두주자로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 말고 다른 걸로 PE라는 이 제일 기본이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실용화도 이제 상당히 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일 쉽게 좀 플라스틱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애지간하면 PE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PE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닐봉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무슨 그런 투명한 무슨 봉지, 필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체로 PE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닐이 원래 바이닐 예. 그 뜻이잖아요. 이게 이거 한글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게 조금 애매한 게 비닐도 사실은 좀 사연이 있는 물질인데요. 요것도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PE가 제일 기본이고요. PE하고 비슷한 공정으로 만드는데 살짝 다르고 조금 더 가볍고 세밀한 거에 많이 쓰는 걸로 폴리프로필렌 PP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PE가 기본이고 PE의 친구로 PP라는 게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좀 특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특수한 것들 중에 제일 안 특수한 게 PVC라고 하는 거거든요. 폴리 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건데요. PVC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파이프 같은 거.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신 분들은 PVC 하면 파이프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PVC는 이제 염소 성분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외부에서 뭔가 이런 오염이 될 만한 게 들어와도 잘 뭐 녹거나 상하거나 병화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파이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배관에도 많이 쓰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그 안으로 물 같은 게 많이 흘러가도 뭐가 녹아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변질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건설 자재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PVC 파이프가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싸구려 느낌도 싸구려라고 하면 좀 과도하고 좀 저렴한 재료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몰라서 그렇지 201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많이 대두됐던 문제 중에 미국 미시간의 플린트라는 도시에서 너무 오염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돗물 물 성분이 지나치게 생각보다 독해져 가지고 네. 그 물 자체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그 독한 수돗물이 배관을 타고 계속 흘러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 플린트에 좀 옛날 미국식 집으로 만드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배관을 금속재 배관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 중금속이 많이 녹아서 나오는 바람에 납중독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비용을 시민들한테 뭐 배상을 해줘야 된다. 애들이 막 이 동네 애들은 다 아프다.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플린트에서 배관을 대거 PVC로 막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 나라 이런 데서는 PVC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싼 재료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PVC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PVC가 사실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중금속 오염을 막아내는 그런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에는 원래는 비닐의 대표였는데요. 그 PVC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닐로 이게 왜 이어졌냐면 네. PVC라는 이 성분이 가소제라고 하는 물질과 섞어 넣으면 이게 뭐 속어로 낭창낭창하다라고 하죠. 네네네. 좀 이렇게 휘어지는 성분 오히려 형태로 더 부드럽게도 되고. 부드럽게 휘어지는 형태로 PVC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디에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한국인들이 정말 예전에 많이 사용한 뭐 요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판 만드는데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장판, 비닐 장판. 네. 그래서 장판하면 비닐 장판, PVC 장판이 이제 대표로 좀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후로 뭔가 플라스틱 성분인데 좀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 비닐이다. 뭐 비닐 뭐라고 다 막 이야기하게 된 거죠. 1281님이 LP 음반도 바이닐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왔죠. 이렇게 네, 그것도 한때는 이제 PVC로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비닐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PVC로 만든 폴리어마 비닐로 만든 거는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닐 가방도 옛날에 좀 있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죽 제품 중에 사실은 진짜 가죽을 안 쓰고 레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자. 만드는 인조 가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예전에 PVC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죽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안 하는데 패션 산업이 발달한 유럽 같은 데서는 가죽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유럽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모피 산업이 꽤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네. 유럽의 나라에서는 여우 같은 동물을 실제로 이제 철창 같은 데 가둬 놓고 대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이제 동물 보호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되게 좀 슬퍼하시거든요. 왜냐면 강아지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창에 가둬 놓고 기른 다음에 새끼 낳게 하고 바로 이제 가죽만 쓰는 용도로 잡아 가지고 이제 도살해 버리니까 한 나라에서 2014년 같은 경우에 유럽의 한 나라에서만 그런 식으로 여우를 뭐 140만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도살해. 왜냐하면 가죽 제품의 그 수요가 유럽에는 패션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패션 산업이 발달을 좀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레자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굳이 여우 같은 동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할 필요 없이 네. 인조 가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인조 모피 제품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한국은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우나 밍크 같은 이런 동물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도 PVC 같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PVC인지는 몰랐네요. 그게 좀 와전돼가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비닐봉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PVC로 만든 봉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의 기본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PE 봉지, 폴리에틸렌 봉지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인데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또 폴리에틸렌도 비닐이라는 성분하고 아예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틀린 말은 아니라 가지고 그쵸. 굳이 그거를 애써서 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박미영님이 코끼리와 여우에게 오늘은 참 미안해지네요라는 이야기. 근데 또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면서 동물 보호하는 효과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또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이제 제일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가공하기가 좋아가지고 네. 값싸게 대량 생산돼서 많이 나오니까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낭비한다라는 게 그쵸.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어떤 뭐 집에 무슨 뭐 어떤 멋있게 생긴 물건이 있는데 누가 그 물건을 보고 야 이거 멋있다라고 하는데 그 물건 주인이 야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야라고 하면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야 그거 그냥 싼 제품이야라는 뜻으로 그냥 한국에서는 자리 잡아 있죠. 그렇죠. 그 레자야. 네, 플라스틱 하면 뭔가 싸고 저렴한 제품, 네, 그렇게 네. 귀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 제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내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귀하게 여기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 무슨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슨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이야기를 하는 게 고려 시대에 만든 고려청자라고 하면 얼마나 요즘 다들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입니까, 그죠? 근데 막상 고려 시대 사람들은 고려청자로 물병 같은 거 만들면 우리 현대에 우리가 쓰레기로 생각하는 페트병하고 다 바꾸자라고 했을 거예요. 페트병이 고려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려청자보다 한 100배 좋은 물건으로 보였을 겁니다. 훨씬 더 가볍고 그쵸.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심지어 투명해가지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을 정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 뚜껑도 꼭 맞게 잠글 수도 있죠. 아, 신기해요.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공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병막에 그런 식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고려시대 여러분 시간여행 가신다 그러면 네. 그 재활용 쓰레기 있는 데서 페트병 많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고려청자로 다 바꿔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귀한 건데 요즘 그냥 다 쓰레기처럼 그냥 한 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 많으니까. 워낙에 값싸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원이 너무 낭비가 되고 네. 생산하는데 플라스틱도 다 기계 돌려서 생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될 뿐이거니와 귀한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아무데나 던져져 가지고 쓰레기로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자연 환경에서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게 강점이었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버려놓으면 그대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잘못해가지고 무슨 야생동물들 그 집어먹다가 탈이나 나는 형태로 자연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자연 상태에서 조금씩 다르면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제일 큰 문제는 뭐 딴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좀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생활이 편안해졌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머리핀 당구공 포함해가지고 온갖 물건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섬유산업 할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옷을 이루는 것도 합성 섬유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비단 옷 입는 사람들만 멋있는 옷 따뜻하게 입을 수 있었는데 플라스틱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 옷도 헐벗지 않게 이렇게 입게 된 건데 그 귀한 줄 알고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너무 낭비하지 말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재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정되어 있는 폐기 방법대로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플라스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냐, 인체에 다 무해하냐.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어떤 거는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이게 똑같이 석유나 뭐 에틸렌에서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온도를 올리면 좀 녹는 그런 재질로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열이 조금만 받아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녹는 재질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를 못 모르고 그런 뭐 뜨거운 물건을 담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플라스틱이 좀 녹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몸에 좋을 일이었기 때문에 원래 뜨거운 거를 담는 용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전자레인지 용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특히 장시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녹은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좋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과거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되던 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PVC 같은 뭐 이런 소재 딴 플라스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가소제라는 걸 집어넣으면 딱딱한 플라스틱이 좀 이렇게 말랑해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 같은 용도로도 뭐 고무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무라기보다는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해놓은 그런 걸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 가죽이나 뭐 PVC인데 좀 뭐 장판이다 뭐 이런 재질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가소제 같은 거를 넣어서 사용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서 업체에서는 친환경 가소제 이런 말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큰 해가 없는 제품으로 대거 교체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가소제로 사용하던 물질 중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바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흘러나와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사용되던 점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그런 좀 말랑말랑한 인조 가죽 재질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장시간 험한 데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원래는 좀 말랑말랑했는데 한 5년 10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부스러지는 재질로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건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안에 있던 가소제라는 그 말랑말랑해주는 성분이 좀 빠져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에 사용하던 가소제 예를 들면 뭐 DHP라든가 이런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거를 사람이 들여 마시게 되면 사람이 그걸 먹게 되면 몸에서 마치 사람의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지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사용했던 말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말 많이 썼고요. 환경 호르몬 말 좀 헷갈린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내 분비계 교란 물질 이런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합니다.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제 몸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얘가 이제 교란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호르몬이 안 나와야 되는데도 막 나오는 것처럼 몸이 막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성적으로 발달하는 게 뭐 좀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대거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금지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애지간한 용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좀 많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사람이 뭐 입으로 핥을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뭐 그런 거라면 이런 게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어린이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심심하면 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금지가 돼야 될 텐데 과거에 사용하던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 될 수 있는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도에서는 지금 대거 퇴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뭐 불량 제품이 나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유통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뭐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소제의 문제일 수 있는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기들 그 젖병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젖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젖병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좀 이 재질을 많이 따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다. 아까 그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플라스틱이나 어떤 건 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나타내고 있고 그 가운데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알파벳이 써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재활용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은 검색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기억을 외워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거든요. 아까 플라스틱 중에 모든 플라스틱 중에 기본이 P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활용 마크에서는 PE 재질은 2자로 표시를 합니다. 숫자 2로 표시를 합니다. PE 중에서도 좀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HDPE라는 PE를 숫자 2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PE도 이기는 재활용에서만큼은 PE보다 더 재활용이 잘 되는 1번을 차지한 플라스틱 재질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페트입니다. 페트병 하면 뭔가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 바로 많이들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활용에서는 1번이 페트고요. 2번이 PE고 3번이 PVC.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재활용의 어떤 활용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활용도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붙인 거예요. 그냥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PE, PP, PVC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 잘 기억 못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플라스틱, 2번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건데요. 나눠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 하면 다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불이 나는 플라스틱에서부터 장판, 옷감,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끼리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지 재활용의 어떤 편의성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질 플라스틱들이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구분을 해놓은 번호를 붙인 기준은 대체로 좀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이 좀 약간 앞쪽 번호에 있고 뭐 6번 같은 게 이제 폴리스티렌 우리 흔히 스티로폼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6번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번호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7번입니다. 7번. 7번이 뭐예요? 7번이 기타 등등을 7번이라고 하거든요. 아더. 네, 아더가 이제 7번인데 기타 등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등등이니까 이게 뭐 따로 말하자면 속가내는 거에 거의 가깝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거니와 복합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2개 이상을 섞어서 만든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흔한 페트병 같은 그런 플라스틱 물병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만 보면 뚜껑 재질 다르고 몸체 재질이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게 구분이 돼서 원래는 활용이 되어야지만 이게 구분만 잘 돼 있으면 아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트 같은 경우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질 페트병만 쭉 다 모아놓으면 그냥 한번 씻어가지고 틀에 놓고 다시 찍어내기만 하면 다시 새 제품으로 그냥 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무 재질보다 플라스틱이 훨씬 더 좋은 약간 마법의 재료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에 뭐 아무리 나무 재질이 좀 자연적이고 좋은 느낌이 난다라고 해도 다 쓰고 나면 나무를 어떻게 재활용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땔감으로 태우기나 하지. 그냥 끝나는 건데 플라스틱은 이게 재활용으로 구분만 잘 될 수만 있으면 재활용도 계속 반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장점이 많은데 구분하는 게 귀찮고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이거 분리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플라스틱의 남용에 단점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플라스틱의 가공하고 또 재활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재활용 재밌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거 절반도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거의 플라스틱 종류보다 더 많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